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주한미군이 전시 체제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을지 포커스 쉴드, 을지 프리덤 쉴드인가요? 그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한미군에 보면은 전시 때 나타나는 그런 보직들이 있는데 지금 전시에 나타나는 그러한 보직 관계자들, 전시부대 사령관들이 대거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보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주한미군이 훈련 준비하는 거하고 전혀 차원이 틀리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고요. 주일미군 기지에 극초음속 미사일 3000km짜리 미사일이 지금 배치가 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하면은 바로 북폭을 할 것 같아요. 북폭하고 밀고 올라가서 흡수통일하는 그러한 준비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공안경찰 역량을 지금 대폭 확충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차하면은 전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시키고 종북 주사파들 다 잡아들이고 그런 일들도 벌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 양쪽에 올리니까요.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방송이 운영됩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 후원하실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참조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종북 주사파 무너진다, 중국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신고를 하는 그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100% 끊겼습니다. 참,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 우파 매체들 그 광고비 이런 부분 좀 신경을 빨리빨리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권 바뀐 지가 지금 3개월이 넘었는데 참모들이 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한미 그 을지 프리덤 쉴드 훈련이 지금 연대급 이상 연합 기동 훈련을 한다 하는데 이게 지금 4년 만인가요? 5년 만에 문재인 정권 5년 내도록 안 하다가 지금 처음 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전국 항만, 원전, 지하철 등 주요 시설 등의 방어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공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동해안 황산 저장 시설, 피폭, 이런 훈련도 하고 있고, 여수 등 해상으로 침투하여 광양항 변조소를 점령한 게릴라 소탕 훈련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북 주사파들이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겠죠. 남한에도 지금 북한 간첩들, 중국 간첩들 한두 명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사시에 그런 거를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제108 훈련사령부 사령관이 입국을 했습니다. 사복 차림으로 입국을 해가지고 지금 주한미군에 지금 합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20, 30년간 한반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부대라고 합니다. 전시에만, 전장에만, 전쟁터에만 나타나는 사령관하고 그 참모들이 대거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가 이제 지금 전장으로 바뀐다네요. 전시체제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시훈련 체제를 점검하러 들어왔고 미국의 주방위군 내 사령관들, 참모들 그 장비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물자가 다 들어왔고 전시의 훈련을 담당하는 그 사령관과 참모들 그 부대들이 지금 대거 입국했다. 여기가 이제 전시 전장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한국군도 군무원들한테 지금 사격 훈련시키고 권총을 지급하고 지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롱레인지 하이퍼소닉 그 웨펀 초장거리 극초음속 활강체 미사일을 지금 일본에다가 배치를 했는데 이 트럭에 싣고 다니는데 이게 거의 한 3000km 된다고 합니다. 마 17에서 20 약 8톤인데 이런 게 지금 일본에 배치가 됐다는 거는
여차하면 중국이 북한이고 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언론에 알려진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언론에는 그냥 뭐 보도자료 받아주는 것만 쓰니까. 그런데 저희는 미군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뭐 국제 정세를 분석하니까 군사 사이트 이런 거를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진짜 이건 여차하면 북한 밀고 올라가는구나, 그렇게밖에는 느껴지지 않는다. 자, 포항에 미 해병대가 지금 작전 기지를 또 몰래 비밀리에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게 또 미군 홈페이지에 나옵니다. 예. 미 해병대 공중급유기가 들어왔고요. 미 해병대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 정비반이 들어왔습니다. 정비반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그 스텔스기도 들어왔겠죠. 들어왔는데 들어왔다는 말을 안 한다. 그런데 미 해병대 공중급유기가 들어왔고 미 해병대 F-35B 정비반이 들어왔다, 그렇게만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 화살표가 뭐냐면 주한미 공군과 한국 공군이 북한과 중국 공군을 막아주면은 이 포항에서 우리나라 해병대하고 미 해병대가 이렇게 원산으로 밀고 올라갈 때 F-35B가 이제 폭격을 하겠죠. 뭐 이런 뭐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지금 중국을 보시면요,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줄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도 침체하고 있고 물가는 폭등하고 있고 수출은 안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지금 0%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지금 완전히 붕괴 위기인데, 경기 부양을 위해서 195조를 쏟아부어도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부동산 업체한테 39조 원 특별 대출하고 미완공 아파트 문제 해결하겠다는데 주택 구매자들의 대출금 상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지금 전국에서 중국의 지방은행들이 줄도산하고 있는데, 이제 대형은행들도 줄도산하는 일이 멀지 않았을 거다. 자, 중국의 부동산 부채가 약 7경 3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인플레 잡을 때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하면은 중국에 있는 그 해외 자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탈중국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금리를 인상하면 7경 3천조 원이나 되는 여기에 따른 이자가 같이 올라가 버리니까 중국 경제가 파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올릴 수가 없어요. 이자를 못 올리니까는 전부 어디로 간다? 해외로 공장도 빠져나가고 자금도 빠져나가고 계속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 회계 감독 관련 미중 합의에 근접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 감사 자료를 미 정부에 제출을 하게끔 이제 법으로 그걸 명시한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 고위층들의 재산 도피 명목으로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100% 부실 회계죠. 그러니까 미국이 합법적으로 상장 폐지시켜버리고 앞으로 중국 뉴욕에 미국에 상장된 그 중국의 이 기업들을 자산 몰수하는 그런 절차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이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경제 무기화 겨냥한 법 나온다는데, 법안은 마련됐고 이제 시행은 내년 초부터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 사드 보복 같은 그런 보복을 할 경우, 예를 들어 한국이 뭐 이지스 어쇼라든지 SM-3 미사일 혹은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고 할 때 중국이 한국을 경제 보복을 한다든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들을 경제 보복할 때 미국이 백악관뿐만 아니라 뭐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 농무부, 증권거래위원회, 국가정보국, 국제개발금융공사 등 이런 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중국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는 그러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국의 사드 추가 도입부터 해서 뭐 SM-3 미사일 뭐 도입 뭐 그런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는 그러한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미 의회에서 경제안보 분야의 여타
중국 견제 법안이 줄줄이 통과를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중국이 힘들어질 거다. 거기다가 지금 중국 남부지방은 가뭄으로 수력발전소가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쯔강의 하천은 모두 바닥을 드러냈고요. 호수가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쯔강의 본류도 지루는 이미 다 말랐고 본류도 수량이 대폭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마실 물도 없고 공업 용수가 없으니까 일단 공장이 전부 다 중단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가 안 돌아가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가뭄이 어느 정도로 이게 심하냐면 이게 밑에 받침대가 한 5m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수심이 한 5m 정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양쯔강 그 넓은 그 양쯔강의 수심 물이 한 5m 정도가 줄어들 정도로 이게 말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경제가 계속 폭망하고 있고 돈 가진 사람들은 다 해외로 탈출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 뭐 외자들 다 빠져나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뭐 기업들 뭐 중국 내수 기업들 줄도산 줄부도 은행도 줄부도 그러니까 부동산이 안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야 부동산 대출 돈 상환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쓰나미가 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에서 공장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예. 계속 무슨 전염병이 뭐니 해서 계속 차단하고 뭐 봉쇄 조치하고 하는데 중국은 1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발생해 가지고 사람이 한 2,000명에서 3,000명 죽다가 그냥 소멸되는 그러한 전염병이 한 10개에서 15개 정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은 시진핑 있는 동안은 제로 전염병 하면서 계속 봉쇄를 할 거니까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삼성도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이제 이 탈중국 해가지고 이 한국 쪽으로 이 물량을 뺀다는 그런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중국은 시진핑 정부의 자존심이 또 대만에 걸려 있으니까 다른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고 지금 중국은 대만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고 거기다가 중국 내부 경제는 지금 엉망이고 폭망, 은행 줄부도 부동산 줄부도 거기다가 자금은 다 빠져나가 뭐 또 비가 안 오니까 물이 없어 가지고 공장을 못 돌려 마실 물도 없어. 그래서 지금 엉망진창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치면은 주한미군이 북한을 치는 뭐 그런 또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김여정이가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 이게 치우라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송영길 의원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면담하고 중국의 한국 정권교체 지원카드와 민주당의 3불1한 수용카드를 맞바꾸는 이변 합의를 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오는데 이 뭐냐면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당이 정권 잡게 해주면은 중국이 원하는 게 해줄게 뭐 그렇게 합의를 했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라도 조폭이 북한 마약을 중국이나 해상을 통해서 남한으로 가져와서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 판매하고 뿌린 그 사건이 버닝썬 사건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엄벌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전라도 경찰, 전라도 정치인, 전라도 기업인, 전라도 조폭, 경찰대 출신 그 당시에 뭐 청와대 윤총경 이래 짬뽕이 되면서 흐지부지 됐는데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거를 다 뿌리를 뽑으려면 합법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는 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엄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국정원은 내부 감찰한다고 일단 정신이 없고요. 경찰하고 검찰은 반란이 진압이 됐는데 지금 금융범죄 수사는 검찰, 금감원, FBI가 지금 한 팀이 돼서 하고 있고 간첩 주사파 수사는 경찰, FBI, CIA 이렇게 또 한 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조폭, 종북 주사파, 전라도 좌익, 전라도 정치인, 전라도 금융인들이 벌인 각종 금융범죄들을 일망타진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광주 출신이고 행안부 경찰국장이 또 광주 출신인데 이 경찰국장은 공안수사 전문이고 검찰총장은
이 금융범죄 수사 전문입니다. 공적 자금 비리 금융조사부 다 차떼기 사건 삼성 비자금 전부 돈 관련 그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김남국 민주당의 이 의원이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이 수사기밀 유출했다 뭐 이렇게 또 시비를 거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러면 전 정권에서 승진했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경찰청장은 경찰대 7기 출신이고 전부 다 정보 전공입니다. 정보. 그런데 특이한 건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 범죄, 중국의 내막에 대해서 아마 마사각에 꿰고 있을 거고, 경찰국장 김순호 경찰국장은 이 대공수사 이쪽 국내 간첩수사 최고 1인자입니다. 광주고등학교 나왔고 성균관대 정치외교학 학사인데 고향이 광주인데 민주당이 결사반대하고 민주당 출신의 1심의 간첩사건은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성균관대 동문, 그러니까 전직 간첩이죠. 북한 간첩 출신이 야, 저 사람 절대로 안 된다. 과거 밀정이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북한이 또 김순호 경찰국장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무사에 심어두었던 고정간첩까지 동원해서 보안사업 문건을 불법으로 언론에 유출하고 이랬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하고 민주당이 급하다는 이야기인데 1983년도에 보안사에서 작성했던 김순호, 그때는 병사죠. 김순호 이 장병의 그런 일지까지 다 언론에 공개를 한다는 것은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행안부 경찰국의 주요 업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의 중요 정책 및 법령을 국내에 상정하는데 이 김순호 이 경찰국장이 국내 간첩수사 대공수사 1인자니까 아무래도 공안경찰을 대거 확충하라고 뭐 그런 법안을 만들겠죠. 공안경찰의 뭐 지원 승진이 빨리 되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안경찰이 대거 확충되고 전국 주사파들을 잡아들이는 그런 수사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거라는 걸 우리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정 이상 경찰 공무원 임용 제청, 경찰청장 임명 제청, 이제 인사권에 관련해서 또 권한을 행사하는데, 예를 들면 경찰이 침투한 좌익사범, 조폭과 연루된 자들, 친중 친북 세력을 걸러내겠죠. 자, 지금 중국은 중국대로 망하고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망해갖고, 북한도 이번에 홍수가 많이 나서 그 곡창지대가 다 물에 쓸려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정신 팔려가지고 정신이 없고, 그러면 여차하면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환경은 다 갖춰졌고요. 그리고 그 검찰 이 금융범죄 수사 검찰총장이 최고 1인자고, 이 공안수사 이거는 지금 경찰국장이 또 잘 맡아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대한민국 헌법에 보시면 110조에 비상계엄 하에 군사재판은 간첩죄의 경우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하나의 단심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간첩죄 같은 경우는 우리 종북 주사파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 범죄들, 이게 지금 평시에 만약에 이게 수사를 받고 구속되면은 1심, 2심, 3심 이렇게 수사를 받겠지만, 이게 만약에 전시가 되고 비상계엄이 딱 선포되는 상황에서 수사가 들어가면은 전시 군사법원에 들어가게 되고 간첩죄가 적용되고, 그러면 뭐 다 무기징역이죠.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은 그냥 지금 자수해서 감옥에 가시는 게 그게 금방 나올 건데요. 전시 군사 재판을 가면은 뭐 기승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아무튼 뭐 점점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종북 주사파 비판, 친중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 비판, 차별금지법 반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타인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사이트로 등록이 돼가지고 제 광고비가 모두 끊겼습니다. 우리 애국보수 시청자분께서 십시일반 도와주시면은 저희가 좋은 방송 하는데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후원 방법이 나옵니다. 아니면 ARS 1877-0248로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